안에 삼각형. 야, 이거 약간 너네는 모를 스토리인데 나만 아는 스토리긴 한데 약간 데자뷰다. 이거 못하셔요? 데자뷰 뭔지 모르지? 뭔지 아냐? 데자뷰라는 현상 뭔지 아냐? 기시감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이거 어디선가 본 거 같은데 이런 느낌. 왜냐면 우리 아들내미가 어제 자기 전에 나한테 수학 문제 풀다가 물어본 거랑 이 문제가 생긴 게 비슷하거든. 아니 수준은 다르긴 한데 걔건 중학교 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점이 있대요. 있대요. OAC의 넓이가 삼각형 OBC 넓이의 2배래요. 근데 저렇게 글씨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안 오죠? 감이 당연히 안 오지. 사람의 머리는 우리 인간의 두뇌는 글보다는 그림 같은 거에 더 와닿게끔 설계가 돼 있으니 내가 뭐 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 같니? 그려야지.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려야 뭔 감이 오지. 책에도 안 그려져 있잖아. 마이너스 2,2, 1,5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생각합시다,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여기가 A점. 마이너스 2,2예요. 일단 A는 됐고. B는 1,5, 1, 2, 3, 4, 5, 이 정도?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1,5. 그럼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놓고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 가겠지? 그 위에 점이 하나 있대.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삼각형 OAC라고 하면 C점을 아직 모르겠으니까 삼각형을 못 그리지만 OBC는 O는 당연히 원점일 거고 문제 써있잖아. O가 원점이라고. 얘가 원점인데 OAC든 OBC든 간에 OAC는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나 하나만 물어보자. C점이 좀 더 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들으시나? 이렇게 생겼어요. 삼각형 OAC가 OBC는 이렇게 생겼고 내가 바보였네. 색깔로 구분할 거야. OBC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좀 와닿았나 봅니다. 밤이 좀 와? 빨간색? OAC는 파란색으로 그릴게. 니네 이렇게 말해도 감 안 올 것 같은데. 이거 떼다가 돌려줄게. 이게 OCA고요. B는 어차피 OC라는 변은 공유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감이 좀 와요? OAC 넓이가 OBC 넓이의 2배래요. 여기서 뭐가 느껴지는 거 없어? B점이 어디 있어야 되게? 얘들아, 파란 삼각형의 넓이 OAC의 넓이가 빨간 OBC 넓이의 2배라고. 뭐 느껴지는 거 없냐고. B의 위치가 어디냐고. AC의 중점이야.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수직거리가 두 빨강 파랑 삼각형의 높이 h일 거 아니야. 그럼 밑변이 이 길이가 만약에 2배면 요 길이에 그럼 딱 넓이가 2배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B점이 선분 AC의 중점이라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원래 우리 문제 좌표 알고 있는 건 AB 2점이었잖아요. 그럼 이 C점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면 2대 1로 뭐 하는 점이래? 외분하는 점이죠. 내분이면 여기서 잘랐겠죠.
OA는 이미 이만큼 정해진 거였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린 게 OA였잖아. 그러니까 점 C는 요 녀석 점 C는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그럼 외분점 공식 쓰면 되죠. 오케이? 씁니다. 그릴게요. C점의 좌표는 A, B라고 했고 간다.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이게 A예요. B점의 좌표는 1,5고 얘를 2대1로 외분한 다음에 그럼 C점의 좌표 달릴게요. 나 공식 쓰는 거다 지금. 시작한다. n-n이니까 2-1 마찬가지 y도 2-1 그리고 곱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 그랬죠. 기억나죠? m x2 2 곱하기 1 마이너스 n x1 그럼 플러스 2겠네. 이게 부호 같은 거 되게 조심하라고 말했었어요.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 y값 2 곱하기 5 10 m y2 마이너스 n x1 n y1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를 빼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C점의 좌표는 1분의 분모 1은 생략하고 말 안 해도 되잖아. 여기도 말 안 해도 되고. 그럼 C점의 좌표는 4,8 근데 얘가 A, B라며. A, B라며. 그럼 B-A 하면 되죠. B가 8이고 A가 4니까 빼시면 정답은 4가 되겠죠? 해석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해석.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림이 눈에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느냐 이해가 가느냐 그걸 결정을 짓는다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고등과정. 그래프를 친절하게 그려주는 문제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문제에다가 괜히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니네 보고 그리란 뜻입니다. 자꾸 그려봐야 늘어요. 이해 간 거죠. 그럼 19번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19번만 마지막으로 할까 그럼? 그래 우리 문제풀이를 1시간 넘게 하는 건 되게 위험 요소가 너무 커. 진도를 너무 못 나가. 자 19번 빨리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세 점 ABC가 있는데 다 나왔네.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문제 볼 때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뭔 소리야 분명 이렇게 될 거라고. 왜? 그림 없으니까. 그럼 그려야지. 지운다 이거. 자 그려봅시다. 그려봅시다. 정확한 그림은 알 수 없으나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 ABC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려요? 왜 이렇게 그리냐면요. 얘 보고 그렇게 그린 거예요. 각 A의 이등분선을 좀 효과적으로 보려고. 이게 각 A잖아. 그럼 얘를 각을 이등분했다는 말이 예를 들어 이게 50도다. 그럼 25도 되게 잘랐다는 뜻이지. 이렇게. 그럼 요 각이랑 같다 이 말입니다. 얘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AB 대 AC는 여기 D라고 했죠. 만나는 점. BD 대 CD 이건 기억나죠? 그죠? A점의 좌표 찾아봤더니 나왔더라고. 마이너스 1,7 B점의 좌표는 4,-5 C점의 좌표는 5,-1 할게요. 그러면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구하시면 되죠. 자, 선분 A, B 구합니다. x2 마이너스 x1 그럼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5 제곱하면 25 y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12 제곱하면 144 루트 169 13이네. 요 길이는 13. 그 다음 AC의 길이 이거죠? 여기도 좌표는 나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계산 루트 x2 마이너스 x1 5 빼기 마이너스 1 6이네. 36 y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8 제곱하면 64 루트 100이죠? 10이겠네? 이 길이 10이네. 그럼 결론은 AB 대 AC가 13 대 10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도 13 대 10이겠지. 됐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삼각형 ABD는 이쪽에 1번 말하는 거고 ACD는 삼각형 2번 말하는 거잖아. 맞냐? 야 근데 이거 밑변 BC 연장하면 여기서 수선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까 그 문제랑 원리가 비슷해. 얘도 높이가 H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 물론.
구하려면 구하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높이는 어차피 요 1번, 2번 삼각형이 둘이 똑같아요. 근데 밑변의 b가 13대 10이잖아. 아까 말했잖아. 13대 10, 13대 10. 그럼 넓이의 b가 p 대 q라며. PQ가 그럼 13대 10이겠지. 밑변의 b가 넓이의 b일 테니까. 그럼 정답은 얘가 13이고 얘가 10이니까 둘이 빼주면 답은 3이겠죠. 끝. 됐죠? 나와도 돼요? 자, 그러면 드디어 문제 풀어갖고 오신 거를 지나쳐서 드디어 진도를 들어갑니다. 오늘 좀 바쁘게 할 거기도 할 건데 미리 예고를 좀 해주자면 여기가 원래 그래요. 이 평면좌표 파트가 외워야 될 공식이나 내용이 되게 많아요. 사실 부담되는 곳이긴 해요. 공부하기가. 뭐 조금만 나가면 또 공식이라고 그러고 또 알아야 되고 문제 풀면 또 공식 모르면 적용 못하고 딱 그런 파트야 여기가. 어쩔 수 없어. 되게 많이 노력이 필요해. 비교적 얘네가 여지껏 쉬운 거였어.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거는 아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예 그 내용 하나하나를 모르면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냥 책 한번 쓱쓱 읽어서 풀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식이랑 이런 거 등등등 설명해 드릴게요. 중간에 되게 내용 많으실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가자. 134쪽. 오케이. 크게 보면, 여기서 이쪽 한쪽 페이지에서 여기서 크게 보면, 공식이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크게 보면. 짜잘짜잘하게 보면 좀 더 있는데, 일단, 표시를 좀 하자면, 기울기가 m, 문제는 줘요. 기울기가 3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점을 지나요. 점 하나 주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y-y1은 m 괄호하고 x-x1 이렇게 생긴 공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요걸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또 수학과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영어과하고 달라서 영어과는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외우라고 하죠. 사실 단어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유가 없잖아. 영틀은 왜 펜슬이야?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공은 왜 영어로 볼이야? 그냥 볼이니까 볼이라고 외우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나 보면 알겠지만 수학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적어도 설명은 하고 외우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경우 설명 드릴게요. 여기 봐요. 할게.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알아봤더니 x1, y1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요 x1하고 y1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고 싶은데 기울기가 m인 거예요. 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기울기라는 게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 니네 알다시피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인 건 알아요? 쭉 기울기가 음수면 이게 내려가죠? 알죠? 그럼 수평으로 가면 기울기가 0인 거죠. 다 아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야 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애가 있다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이퀄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이 제일 쉬운 게 처음엔 이거 있겠지. 이거 했던 건 기억나? y는 x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1,1, 2,2, 3,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지나는 거. 기울기 이렇게 지나가는 y는 x 이건 기억나?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저기 m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기억해요? 기울기가 3이면 y는 3x라고 하잖아요. 맞죠? 기울기가 4면 그럼 y는 4x라고 하잖아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y는 2분의 1x라고 하고 다 기억나죠? 그거에다가 조금만 더 갖다 보태는 것 뿐이에요. 이제 얘가 이제 한 점을 지나간대.
야 그러면 기울기가 m인 건 알겠는데 뒤에를 몰라서 원래 우리 ax 플러스 b라고 보통 쓰지 않냐? 왜? 처음에 1차 함수 니네 배울 때 이렇게 했던 거 중학교 2학년 때는 기억나잖아.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고 근데 지금 기울기가 m이고 하니까 여기는 m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얘는 아직 모르겠다고. 어? 근데 얘가 뭘 지나간대 점을? x1이랑 y1을 지난대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봤어. 그러면 여기 x1, y1은 숫자니까 y 대신에 이렇게 쓴 거고 숫자로 x 대신에 이렇게 쓴 거야 숫자로. 근데 아직도 b는 모르겠어. 그러면 난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은 다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너 이쪽으로 가요. 그럼 y1-mx1 이게 b가 되니까 됐지? 그리고 b 대신에 알아낸 이 녀석을 여기다 도로 집어넣어요. 이제 알아냈으니까.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y는 mx에다 더하기 b, b는 이거 y1-mx1 이렇게. 그럼 이제 비슷한 것들이 모이거든. 너는 너랑 비슷해 보이니까 일로 가시고 너네 둘은 m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묶고 그럼 얘 넘어가면 원래 y 있던 y에서 마이너스 y1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로 묶겠죠. 얘네 둘은 m으로 묶을 거니까 그럼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묶여요. 맞아. 되지? 근데 우리 뭐 하면 돼? 외워서 쓰면 돼. 이게 다야. 그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애는 이런 식으로 쫙 나타난다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m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공식은 쉽죠?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추가되는 게 하나 있다면 이거 한번 말해봐라 얘들아.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직선이 하나 있대요. 근데 각도계로 각을 따져봤더니 60도더라고. 이것이 뭐게? 원점 지나. 그럼 니네 원점 지나면 y는 mx 이렇게 나타내는 건 알죠? y절편이 없잖아요. 0이잖아. 하필 60도는 왜 줬을까? 여기 임의의 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생긴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 이거 특수각이야. 삼각비에서 많이 말하는 얘기잖아. 특수각. 90도, 60도. 자동으로 얘는 30도겠죠. 맞죠? 그럼 이 길이 비율이 1이면 뒷변이 2고 여기가 루트 3인 거지. 맞지?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말할 때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라고 하니까 1분의 루트 3 이거 삼각비에서 뭐게? 탄젠트라고 다 외웠죠? 그래서 이거 나온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니네 이 문자 뭔지 아니? 이렇게 생긴 문자 뭔지 알아요? 아 몰라. 이렇게 읽어요. 세타. th 발음을 어떻게 하라고 배우더라? 혀 앞부분을 살짝 아프지 않을 정도로 세게 물면 피나니까 살짝 물어서 뱉으면서 치차름이라 그러나? 영어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세타. 얘 이름은 세타. 아.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니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 파닉스 세대잖아. 됐다. 됐어. 영어 시간이 아닌 것이. 세타라고 읽어요. 각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탄젠트 세타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라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문제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얘네가 삼각비를 배웠다는 걸 고등생들이 알기 때문에 간만에 삼각비 한번 문제 가지고 끌고 내면 이건 뭐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게 다예요. 자 이제 공식 하나는 전달 드렸고 기울기 관련된 미니 공식 탄젠트 세타도 얘기해 드렸고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점 하나 주고 기울기 준 거고요. 이번에는 두 점을 줘요. 두 점이라 하면 x1, y1, x2, y2 이렇게. 그럼 나 봐봐.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얘는 좌표가 x1, y좌표는 y1. 여기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의 좌표는 x2, y2 이렇게. 이 점은 A점, 이 점은 B점. 그럼 A에서 B까지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어. 연장하면 직선이래.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x축 변화를 한 거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이렇게 변화한 게 기울기죠. 그럼 요렇게 증가한 게 x 변화량, 요렇게 증가한 게 y 변화량이잖아. 그럼 얘들아 이걸 증가한 걸 알고 싶거든? 그럼 니네는 문자로 나오면 되게 거부감 생기죠. x1, x2 이러면. 그러지 말고 숫자라고 합시다. 얘 3이래요. 3이라고 쳐봐 이게. 얘는 7이라고 해봐. 그럼 니네 이거 길이 얼마야? 4죠. 왜?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x2 마이너스 x1 이게 여기서 이거 뺀 거잖아. 분해. 이거 늘어난 거 만약에 이거를 3이라고 하고 얘를 5라고 해봐. 그럼 이거 얼마큼 늘어난 거야?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 여기서 얘 빼면 되니까 y2 마이너스 y1 이거. 이게 기울기 자리만 대체되면 돼요 이게. 아까 저 위에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던 식에서 이거 뚝 떼다가 요 자리 지우개로 싹 지우고 집어넣으면 이거 됩니다. 오케이. 뭐 하라고 얘기하겠어? 외우라고 얘기하겠죠. 이걸 알아야지 식을 세울 테니까. 단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문제 앞에 단서 좀 볼래 얘들아? x2 마이너스 x1이 분모에 들어가다 보니까 걔가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0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두 점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다행인데 x, y축이 이렇게 있었대. 근데 두 점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더래. 얘가 x좌표가 x1이에요. 어우 얘도 x좌표도 x1이야. 그러면 x축 변화량이 0이잖아. 그럼 분모를 0분의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주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은 x는 이퀄 x1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x2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 말이 요 말이에요. 곁가지에 나와 있는 작은 미니 공식. 하지만 이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메인식은 이거야. 이제 이쪽 페이지에 나오는 마지막 공식. x 절편, y 절편 나왔을 때 공식. 중요해. 그리고 저 식은 되게 좀 뭐랄까 예뻐. 생긴 게. 보여주기. 한다.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할게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직선은 이렇게 생겼대. 물어볼게. x축이 2역입니다. 요건 x절편이고 y축은 이거니까 여기 써있는 b는 y절편이야.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두 번째 네모 두 점의 좌표 나오면 공식 저기 있잖아. 그럼 이 점은 좌표를 a, 0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얘는 좌표를 0, b라고 하면 되잖아. x좌표만 있는 거고 y좌표만 있는 거고. 맞죠? 한다. 얘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얘를 x2, y2라고 할게요. 공식대로 불러볼래?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라고. 자, y 마이너스 y1은 빼기 0 별 의미도 없지만 x2 마이너스 x1 0 빼기 a y2 마이너스 y1 b 빼기 0 괄호하고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하면 다 된 거거든요. 이런 거 필요 없죠?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얘도 없어도 되죠? 다 지울 거예요. 마이너스 0 하지 말고 마이너스 0 하지 말고 0에서 뭘 뺀다? 그 0도 필요 없어. 그러면 하다. y는 이 부분이요.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제발 안다고 해줘. 이해했어?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다 곱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를 마이너스 a에다 곱하니까 a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뀌고 b만 남았다고. 완성이거든? 근데 꼴배기가 싫어.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눠. 더 꼴배기 예쁘게 해줄게. 올 때 b로 나눠. 그럼 얘는 b분의 y가 되고 얘는 b로 나누니까 이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x가 되고 얘는 b로 나누면 1 남거든요. 마이너스 빠졌다. 마이너스. 그리고 얘를 넘겨요. 그럼 얘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a분의 x 원래 기다리고 있던 b분의 y 1 이게 다 한 건데 얘는 이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죠. 이게 왜 예쁜 줄 알아요? 외우기가 제일 쉬워요. a가 뭐였어?
x 절편 b는 y 절편. 이게 왜 외우기가 쉽냐면 이게 잘 붙어. x 절편분의 x랑 y 절편분의 y를 더하면 1이야. 그 식이 이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간결하게 식은 다 만들어줬어. 너넨 외우고 적용하기만 하면 돼. 이 만드는 과정이 누가 저 월수금에서 물어보더라고. 내가 이렇게 주장창 설명했더니 쌤 혹시 학교 시험에 이런 거 식 만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걱정 마요. 안 나오니까 너네는 한 점하고 기울기 줬을 때 이것이 두 점 지날 때 이식, x절편 y절편 줬을 때 이식, 요거 뭐 주면 어떻게 구한다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은 거의 없어요. 이거보다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와, 힘들어 죽겠네. 있잖아. 그러면 그냥 가기 심심하니까 문제 한번 볼래? 원래 안 풀어도 되는데 너네 잘할 거잖아요. 3-1번에 3-1번에 아니다 2-1번에 그 2번 있죠. 2-1번에 2번 한번 풀어보실라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거 2-1번에 2번 풀이 노트 피시고 잘 적은 다음에 풀어봐요. 와우, 몸에 힘이 있는 것 같아. 여기다 놓을게요. 땡. 어디 보자. 오늘의 과제 상황이 어떤가. 과제 검사표가 들어왔는데 왠지 시뻘건이 좀 든다. 어우 야 얘들아 미쳤나봐 얘네. 이렇게 또 오늘 숙제가 엉망진창이야.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2-1번에 2번 답 나와요. 잘 뭐 나와요? y는 4x 플러스 17 기울기는 4 y절편은 17. 아까 말했듯이 공식 나와 있는 것만 잘 기억하고 쓰시면 돼요. 나 공식 몇 개 말했지? 짜잘한 거 빼고 메인 공식만. 직선의 방식 공식 3개. 뭐뭐 줬을 때, 기울기랑 한 점 줬을 때, 또 두 점 줬을 때, 또 x절편 y절편 줬을 때, 이렇게 3개 기억해야 돼. 거기서 한 문제씩 꺼리니까 한 문제씩. 이제 너네가 외워야 될 식이 한 그거에 딱 2배 정도 더 남았거든요. 6, 7개 남았거든요. 135쪽을 할 건데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도 모를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의 숙제검사의 상황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야 간만에 우리 반 오늘 숙제검사한 거 아주 시뻘겋다. 마음이 아주 불타올라요. 물끈불끈합니다. 한 사람씩 보면 김시우나 니네 어쩜 이렇게 사이좋게 과제도 X고 제풀이도 X니. 현종아 숙제 하다 말았냐? 중간에 한 장 띄워놓고 있어. 이거 은서야 넌 왜 또 제풀이가 X요?
이거 지금 과제 안 돼 있네, 제풀이 안 돼 있네 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완료하시고 나한테 개인톡으로 사진 좀 쏴요. 이게 개인적으로 숙제 되게 잘 보내는 사람들은 되게 잘 보내거든. 대표적으로 되게 잘 보내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다른 아닌데 숙제 해가지고 노트 정리하고 이런 거 나한테 보낸 사람인데 화목토 일부가 아니야. 아까 말했던 사람들 숙제 마저 완료해가지고 나한테 개인톡 좀 사진으로 보내. 이쪽 페이지는 일단 지나갈게요. 135쪽. 이제 어지간히 노실 만큼들 노셨잖아?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학교들 결정 나는데 이제 공부 좀 합시다. 얘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아마 설명해도 모르겠다고 하는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긴장 빡 하고 봐요. 조금 있다가 쉴 거긴 한데 일단 요 얘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자, 하자고. 우리끼리 말이 좀 통해야 되니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수학생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저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의 이 식 여기다가 일반형이라고 쓰세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참고 삼아 일반형이 있으면 그럼 표준형도 있을 거 아니냐? 물론 있죠. 그래서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앞으로 내가 특별한 말 안 하고 CF라고 쓰면 컨퍼런스 참조하라는 뜻이야.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근데 이거 니네 표준형 쓰는 순간 뭐야 아는 거잖아 라고 생각 들걸? y는 mx 플러스 n 말했지? 아는 거라고. 원래는 중학교 때 뭐 더 많이 쓰더라. y는 ax 플러스 b 그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럼 왜 갑자기 m하고 n을 바꿔요? 그러게요. 나도 모르겠어요. 고1 때부터 대부분의 식들이 ax 플러스 b보다는 mx 플러스 n을 쓰더라고. 근데 이건 내 생각이야. 그냥 내 짐작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여기 문자에 a, b가 들어갔는데 여기다 또 a, b라고 쓰기가 식이 다르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같은 문자 쓰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내 생각이야 이거. 자, 좌우지간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일반형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있잖아. 여기까지는 쉬워요. 봐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고? 일반형이라고. 근데 여기 이 식을 쓰고 나면 뒤에 보통 따라 붙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이 따라 붙거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A와 B는 동시에 0이 되지는 않아요. 동시에 0이 되지는 않아? 그럼 동시에 0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생각을 해봐. 써놨잖아 내가. A와 B가 여기 있는 A와 B가 요 A와 요 B가 동시에 0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 수학기호로 쓰면 이거거든? 그럼 동시에 0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동시에 0이라는 게 둘 다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없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C만 남죠. 그럼 상수항 C가 0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우리 지금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X축, Y축 그리고 그리려고 봤더니 X도 없대. Y도 없대. 둘 다 없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둘 다 0이 동시에 되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만 0이 되면 B만 0이래. 야, 그럼 얘만 0이면 직선 돼요? 돼요. 얘만 0이면 이렇게 Y가 없어져도 직선은 된다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잖아. 알겠으면 몰라 또? 내 말은 B가 0이 되는 상황이면 잠깐만 저기 보지 마봐. B가 0이 되는 상황이면 A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동시에 0은 안 된다며. 그럼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면 없는 거야. 그러면 AX 플러스 C가 0일 거니까 C 이쪽으로 넘기고 양변 A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대? X축의 수직이겠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인데
x축의 수직이겠죠. 이렇게 요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a분의 c요 라고 말하면 되고, 나는 그냥 양수인 걸 가정하고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리면 안 돼요? 돼요. 그때 다르겠지.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직선의 식은 x는 마이너스 3 이거겠지. 여기가 4래. 그럼 x는 4겠지.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이라고, y축의 평이고. 그게 이거라고. 나라면 이렇게 쓰겠어. y축의 평행한 직선 옆에다가, 아니다, 콤마를 쓰지 말고 같은 애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같다 이렇게 해서 x축의 수직이라고 쓰겠어.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그럼 이번에는 b가 0이 아니고 a가 0일 수도 있냐? 물론 있죠. 동시에 0만 아니면 되니까. a가 0이면 이게 없는 거고요. 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정리해주면 by 플러스 c가 0일 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그럼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요 값이 누구냐? 물어보면 마이너스 b분의 c요 이렇게. 물론 이 경우는 양수를 말한 거고, 예를 들어 y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없겠냐? 있겠지. 문제에서 내면 되니까. 여기가 얼마냐 물어보면 마이너스 7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y는 이퀄 마이너스 7.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수학화를 안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했으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맞아요? 함수의 그래프 맞냐고 이거. 맞지?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알아보는데? 내가 버티컬 라인 테스트 한다 그랬죠? 수직선을 그거 보라고. 그거 보면 교점 매번 한 개씩 생기잖아. 심지어 이 함수는 이름도 있어. 무슨 함수라 그래 이거? 상수함수. 모든 x값이 전부 다 y값이 3이잖아. 모든 x값이 전부 다 y값이 마이너스 7이잖아. 한쪽으로 몰린 거 인기녀. 기억나? 응. 상수함수. 그럼 아까 전에 내가 그렸더니 x는 3 이렇게 생긴 애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죠.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 아니라고. 자, 그럼 결론. 이것도 x축의 평행한 직선, 쟤는 어디에 있는 수직? y축에는 수직인 직선이라고 기억하시면 맞다고요. 혹시나 얘들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네가 문제를 봤는데 어떤 직선이 y축의 수직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책에 아무리 살펴봐도 y축의 수직인 말은 없던데요 하시면 안 돼요. x축의 평행하면 y축인 수직인 거예요. y축의 평행하면 x축의 수직이겠고 x축의 평행하면 y축의 수직이겠고. 됐죠? 요거 두 가지 특이 케이스. 그 다음 일반형에서 말입니다. 이거 a와 b가 모두 둘 다 0이 아니면 y는 하고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도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고 양변을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이때 다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얘를 뭐라 그래요? 기울기라고 하죠. 이걸 기울기라고 하죠. 얘는 뭐라 그래요? 이걸 y절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로 떼어서 더 간단한 형태로 표준형으로 써봐.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 이때 m이 이거, n은 이거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되죠? 말했죠. 여기까지 쉽다고. 얘네 꽤 아는 것도 많고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똑같잖아. 똑같다고. 글자만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똑같다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이거를 월수금 애들하고 하다가 하도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열받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뭐 못해서 열받는다 그러진 않아요. 못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들어봐. 일단 들어봐. 이건데요. 그런데 글자를 좀 키우고 얘기해보자. 딱 여기 2번만 보이면 되거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바운더리를 정해줄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난 지금. 한다. 바잉.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L, 또 하나는 L'이라고 해서 하나는 L 이렇게 정하고 얘를 L'이라고 정해드릴게요. L이라고 쓴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직선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L이라는 용어를 쓴 것 뿐이고요. 프라임은 그럼 왜 찍었냐면 여기 개수들에 다 프라임이 찍혀 있어서 구분 좀 하려고. 자, 그럼 이제 봐봐.
봐봐, 할게. 직선 L이 저기 왼쪽에 보다시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나타내지는 직선이에요. 몇 가지 니네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죠? 그런가 보다 하세요. L' 하나가 더 있대. 다른 직선이야. 그럼 a'x, b'y, c'은 0이라고 나타내지는 직선이에요. 프라임을 찍은 이유는 단순한 이유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지만 않는다면 평행이 뭔지 알잖아. 이게 L이고 이게 L'이야. 둘이 서로 나란하대.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는데 그게 평행이지. 맞지? 이번에는 이게 L이야. 직선 L이라고. 근데 L'이 어떻게 지나가나 봤더니 L에 똑같네? 이건 일치한다고 하잖아. 아예 두 직선이 동일한 거야. 이거랑 이거만 아니면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뭐예요? 내가 지금 평면에서라고 말했어요.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게? 꼬인위치. 아, 왜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다녔잖아. 니네 검정고시야. 이렇게 생긴 게 꼬인위치라고. 니네 보기에 지금 파란색이랑 까만색 안 만나지? 근데 이거 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건 공간에서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공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면에서만, 여기서만. 둘이 나란하면 평행하니까 안 만나. 둘이 일치하면 모든 점이 다 교점이야. 만나니까, 일치하니까. 그거 말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래.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예요? 교점을 한 개 가져요. 이게 L이고, 이게 L'이야. 교점은 유일하게 하나 가진다고.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평면에서는. 오케이. 이건 동의함?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둘의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있을까요? 아주 많겠죠.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자기 자신들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라고. 그 많은 애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래? 지금부터의 주제가 그거예요. 넌 아니고 교점이 없으니까 너는 모든 점이 교점이니 너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시작합니다. 요거 식스고요. ax, by 플러스 c 이 식을 쓰고 a'x, b'y, c 이렇게 쓰시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 중에 적당히 아무데나 하나 정해서 임의의 상수 k를 곱한 다음 두 식을 더했을 때 0을 만족하는 이 식으로 나타내져요. 이 말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간다고? 이해 간다고? 다시 직선 하나가 ax 블라블라 이거래. L'은 a'x 블라블라 이거래. 근데 두 직선이 평행도 아니고 일치도 아니면 교점을 하나 가진다며. 그럼 그 한 개의 교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은 몇 개 있냐니까? 아까 말했잖아. 졸라게 많다니까? 그럼 그 졸라게 많은 직선을 어떻게 나타내지냐고 식으로. 그게 이거라고. 알았어. 니네 지금 반응이 정말 0.1g만큼도 차이 안 나게 월수금에들하고 똑같았거든? 문제로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를 보냐 하면 말입니다. 잠깐만요. 138쪽에 13번 보세요. 나도 문제로 좀 갔다 올게요. 자, 얘를 보세요. 잠깐만 저 내용은 저기 킵해 놓을 테니까 잠깐만 저쪽 보지 말고 여기만 봐. 설명해 줄게. 빨리 할게. 요 문제에만 집중해. 조금만 힘내 얘들아.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이건 꼭 얘기하고 듣고 가야 돼. 한다. 직선 이렇게 생긴 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하면 니네 눈 좀 번쩍 뜨이지 않냐? 관계없대. 그럼 쟤는 K에 관한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걸 항등식이구나 그걸 딱 아는 순간 니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뭐가 들어야 되냐면 K가 없는 거랑 더하기
K가 있는 거랑 등호하고 0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여긴 알지? 이거 이렇게 하면 말하면 알지? 한다.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해. 다 전개해서 K가 없으면 1로 모으시고 K가 있으면 K가 하나 뿅 뱉어내고 1로 들어가면 돼요. 알아듣죠 내 말? 한다. KX. 얘들아 그럼 여기로 가야지. X 이렇게. 그래야 KX지. 맞죠? 그 다음 1X. 1X는 X니까. 그럼 K가 없잖아. 그럼 1로 가야지. 알아듣는 거지 지금 내 말. 다음 이렇게 하면 3i잖아. K가 없네요. 그럼 1로 가야지. 3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ky. 천천히. 마이너스 2ky. K는 나갔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y만 들어가면 마이너스 2ky 맞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k는 여기로 가면 되겠다. 마이너스 3. 됐냐? 7. 얘는 K가 없네 그럼. 그럼 여기로 가야겠네. 플러스 7. 자 다시 질문. 니네 아까 전에 니네가 말했어. 지금 쌤이 써놓은 이 식은 K에 관한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라며. 그러면 K에 상관이 없다며. 그럼 지금 K에 실수 K인데 K에 뭐가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루트 3이 들어갈지 0이 들어갈지 8이 들어갈지 2분의 1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요 괄호 안에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왜 그런 줄 알잖아. 항등식의 원리잖아. 얘가 뭐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걸 남겨놓으면 항상 0이 되게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0이 돼야 항상 0이 돼야 K는 0하고 곱했으니까 뿅하고 사라지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뭐 그럼 3 돼도 돼요? 아니야. 얘도 0 돼야 돼. 얘들아 이제 봐봐. 다 이겼어.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주제잖아. 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고.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잖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은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이 식은 k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뭐에 상관없이? K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렇게 쓰는 거야. 제발 이제 알았다고 해줘. 뭐가 달라? 똑같잖아. 여기도 XY에 관한 1차식, 여기도 XY에 관한 1차식 K가 곱해져 있고. 그러면 이 K 값에 상관없이 이거는 0, L, 이거는 0, L 프라임.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내가 아까 되게 많다 그랬죠. 그 되게 많은 게 K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손댄 김에 마저 마무리나 합시다. 그럼 마무리를 하자는 게 말했지. 얘 0 돼야 되고 얘 0 돼야 된다며. 이거 툭 꺼내봐. 빵 하고 꺼내면 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입니다. 이것도 빵 하고 꺼내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자, 둘의 교점이에요. 얘들아, 그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을 가진대요. 그럼 뭐에서 구해요? 연립해서 구하죠. 연립방정식. 그럼 뭐 해야 소거가 되겠음? 빼야 x가 소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몇 y? 5y. 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 10이야. 넘기면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여기다 넣을까요? 마이너스 2.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얘랑 더하면 1이죠. 그럼 뭐에다가 1 더하면 0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겠죠. 우리 지금 뭐 구한 거게요? 두 직선의 교점 구한 겁니다. 왜? 연립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교점의 좌표고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 얘네 둘이 때려 곱하면 정답은 2가 되겠지. 문제 푸는 건 간단해. 그리고 지금 저 문제를 통해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돼 있고 K값에 상관없이 나오면 두 직선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 식이 생각이 나시면 돼요.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될 그 다음 식이 등장을 한 겁니다. 요거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죠. 요게 페이지로 따지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3번에 표시는 좀 해놔. 우리 풀었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135쪽으로 한 장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생긴 식이 그 위에 네모 박스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진하게 써 있을 거야. 나도 찾아드릴까요? 여기요. 안 줬구나. 요거요. 엄청 진하게 써 있잖아요? 여기요. 요거 이제 외우시면 된다고.
근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나도 그랬고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와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표현된다는데 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자주 보다 보면 좀 다가올 겁니다. 여기 위에 또 써 있어요. 여기 실수 K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 요것도 좀 기억 좀 해두시고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나갈게요. 그럼 일단 한 장을 넘어와 봐요. 여기는 136쪽은 대입하면 그냥 풀 수 있는 애일 것 같아서 여기는 패스하기로 하고 137쪽의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 나 풀기 전에 그거 하나만 물어보자. 7번 문제 잠깐만 볼래요? 아니 저 표현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 좀 해볼래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래? 세 점이 A가 B가 C가 위치가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는 그건 나도 몰라요. 안 찍어봐. 제대로 안 찍었잖아. 그냥 이거 A, B, C 순서를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3, 4분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자로 재도 정확하게 그렇게는 안 찍어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찍혀 있어야 되거든. 저게 무슨 의미겠냐고. 풀어야 되잖아. 우리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군 해서 얻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식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뭔 뜻이야 저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게? 기울기가 그치? 같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두 점을 잡아서 X축 변화랑 Y축 변화랑을 잡나? BC를 해서 X축 변화랑 Y축 변화랑 이렇게 잡나? 아니면 AC로 XY축 변화량을 잡나? 어떻게 잡든 기울기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직선이니까. 곡선이면 기울기가 변하겠지만 직선이니까. 이 말은 이해돼요? 거기 7번 문제 위에 제목 있죠? 나 지금 제목 위에 지금 지웠는데 화면에 밀려 올라갔는데 니네 위에 제목 있죠? 그 위에다가 적어봐요. 이 생각을 머릿속에 잘 담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점 중 어느 두 점을 택해도 기울기가 같다, 동일하다,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푸는 건 좀 이따 풀까요? 니네 DT 뭐 질문할 거니? 나 2번 하나만 하면 돼요. 딴 거 또 해야 돼요? 또 있어? 2번 말고? 이거 저거 2번 말고 또 있어? 5번? 두 개만 하면 돼요. 요거 푸는 건 이따 쉬는 시간 와서 할게요. 그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는 건 이거는 어려워한단 말이지. 근데 제가 알 수가 없네. 다 했어? 줘. 채점 줄게. 맞아. 너를 잊고 있었어. 누가 잘 찍어요? 역시 2번. 2번. 우와, 숫자 너무 시우야. 네가 4번 답을 쓰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 안 했니? 몇인데요? 오우, 야, 361분에 300은 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1번, 3번. 이거는 점수 기록은 내가 다시 해줄게. 이건 답 뭐예요, 이거? 답부터 말해줘. 1번에 2, 2번에 0. 이거 0.
3번에 2,2. 4번은 38분의 31. 마지막 5번은 50분의 49. 설명 들어갑니다. 얘들아, 이게요, 2번이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역함수의 합성함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요 말은 일단 14의 역함수 값을 구하고, 그걸 다시 역함수식에 대입하면 얼마 나오게? 이거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14의 역함수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왜? 역함수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K라고 나와. 야,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은 이거 아니냐? FK가 14라는 거라고 똑같은 말이지. 이 말은 이해가지? 아, 왜?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정의역 공역이라고. 이렇게 FX 있으면 이게 F 인버스라며. 그럼 여기다가 14 대입해서 K 나오는 거잖아. 맞아? F14가 K잖아. 그럼 F 인버스 K가 14겠지. 저 원리가 그 원리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함수값이 14가 나와야 되거든요. 얘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간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이거 누구로 잘랐게요? X는 3. 이게 X는 이퀄 3이라는 수직선이야. 그럼 X는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왼쪽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이야. 근데 3 넣었을 때 둘이 연결되어 있어야 1대1 함수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8 나오죠. 8. 3을 대입했더니 8 나와. 그럼 요 3,8을 지나면서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왼쪽은 기울기가 무려 3인 직선이라고. 반대로. 아니지. 여기가 3, 그러네. 씨, 큰일 날 뻔했네. 반대네. 미안. 잠깐만 다시 그릴게.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1인 곳이라서 이 정도 느낌이겠다. 그리고 이쪽은 3보다 큰 곳이라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솟구치겠다. 됐죠? 그러면 함수값이 14가 나오는 곳이면 정의역이 3보다 크다는 거야? 3보다 작다는 거야? 이걸 왜 나누고 있는 줄 알아? 식이 다르니까요. 어디다가 K를 대입해야 될지 정해야 되거든. 그 전에 일단 하나 더. 여기랑 여기랑 3일 때 함수값이 같으려면 3 넣어서 이거 8 나와. 그럼 여기 3 넣어서 8 나오려면 A는 얼마래? 5죠? 맞죠? 자, 그럼 14가 나오려면 위에 식에 대입해요? 밑에 식에 대입해요? 여기 대입해야지. 왜냐면 이게 3보다 크다는 게 여기 오른쪽인데 8, 요 직선은 아무리 커봤자 8밖에 안 되는데 14가 나와야 되는데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지. 여기다가. 그럼 결론은 K를 대입할 곳이 여기니까 3K-1이 1이 14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K는 5겠죠? 넘어가면 15인데 3K가 15면 3, 5, 15니까 K가 5라고. 결론.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5라고.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F 인버스 5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F 인버스 5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아까 K를 썼으니까 L이라고 합시다. 그럼 FL이 5라는 뜻이죠? 함수값이 5 나오네. 그럼 8보다 작은 곳이니까 여기에 5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5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L 대입할 거니까 L 플러스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L은 얼마? 0이겠죠. 정답. 문제 5번. F2부터 F50까지 다 더하라는데 대입하는 게 먼저야? 식의 변형이 먼저야? 식의 변형이 먼저라는 건 감이 오죠? 그럼 여기서 fx 식은 이것도 물어봐야지.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이렇게 써야 돼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써야 돼요.
왼쪽 것처럼 해야 돼요? 오른쪽 것처럼 해야 돼요? 이거야. 왜? 내가 그때 말한 게 있는데 당부한 게 있을 텐데 어디서 뭘 빼라고? 뒤에서 앞에 걸 빼는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기서 이거 빼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음수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그럼 이 식으로 변형하시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1분의 1은 안 만들어도 되고 x-1분의 1 빼기 x분의 1 분분수 변형식은 아시죠? 공식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식의 값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2 대입하면 여기는 1-2분의 1 3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쫘라락 가요. 50 대입하면 49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 가운데는 날아가요. 다 이렇게 쫙쫙쫙 날아가요. 날아가는 이유는 알 것 같고요. 설명 안 할게요. 1 마이너스 50분의 1 계산하시면 50분의 49 끝. 우리 10분 뒤에 만나?